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 그 역사가 실패로 거듭된 내용을 짚어봅니다. 개헌.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개헌이 국민적 합의보다는 집권 세력의 권력 유지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54년 4.4.5입 개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고 의결정 족수 계산을 무리하게 해석해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개헌 자체가 정치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969년 3선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출마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고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이용해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972년 유신헌법은 더욱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사실상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든 개헌이었습니다. 1980년 개헌 역시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 체제를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1987년 제9차 개헌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민주화 요구가 전국적으로 폭발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요구가 결합했고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담았습니다. 즉 특정 정권의 필요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합의가 개헌의 동력이 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헌의 역사적 교훈. 최근 개헌 논의에도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도 국회에서 충분한 합의를 만들지 못하면서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개헌은 단순한 표 대결이 아니라 재적 의원 3분의 1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합의의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면서 개헌론이 다시 부상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불신이 여전히 큽니다. 결국 우리 개헌의 역사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바꾸는 법률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로 바꾸는 국가의 기본 약속이다.입니다. 향후 바람. 따라서 이번 개헌도 여당이 여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국회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공론화를 거친 뒤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 지방분권, 선거제도까지 폭넓게 합의하는 방식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은 웹하우스 워치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